당신의 하루 끝을 서늘하게 만들 오늘의 미스터리. 브라질의 정의로운 살인마, 유튜버가 된 연쇄살인범 페드로 필류. 2023년 3월 5일 브라질 상파울루 주 모지다스 크루지스의 한적한 거리. 한 노인이 동네 사람들과 평화롭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바로 그때 검은색 차량 한 대가 급정거하더니 복면을 쓴 괴한들이 나타나 그를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쓰러진 노인에게 다가간 괴한들은 확인 사살도 모자라 그의 목을 잔인하게 베고 유유히 사라졌다. 이 끔찍한 사건의 희생자는 68세의 페드로 호드리게스 필류. 그는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다. 공식적으로 71명, 비공식적으로 100명이 넘는 사람을 살해하고 42년의 옥살이를 한 브라질 최악의 연쇄살인마, 일명 페드리뉴 마타도르였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가 사망 직전까지 25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인기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악마의 화신과도 같았던 연쇄살인마는 어쩌다 정의의 심판자로 불리게 되었으며 또 어떻게 유튜버로 변신해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었을까? 그 기막힌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본다. 1. 핏빛으로 물든 탄생과 예고된 살인. 페드로 필류의 삶은 시작부터 비극과 폭력으로 얼룩져 있었다. 1954년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 주의 한 농장에서 태어난 그는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버지의 무자비한 폭행에 시달려야 했다. 주정뱅이였던 아버지가 임신한 아내의 배를 걷어차는 바람에 페드로는 두개골이 함몰된 채 태어났다. 뇌 손상은 그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이자 내재된 폭력성의 씨앗이 되었다. 그의 살인 본능이 처음 발현된 것은 불과 13살 때였다. 나이 많은 사촌과 사소한 다툼 끝에 그는 사촌을 사탕수수 앞잡기에 밀어 넣어버렸다. 다행히 사촌은 목숨을 건졌지만 페드로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그리고 1년 뒤 14살의 페드로는 진짜 살인자가 된다. 아버지가 학교 경비원으로 일하다가 음식물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해고당하자 그는 앙심을 품고 아버지를 해고한 부시장을 시청 앞에서 산탄총으로 무참히 살해했다. 이어서 그는 진짜 도둑으로 의심되던 다른 경비원까지 찾아가 살해했다. 10대 소년의 복수극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대담하고 잔혹한 범죄였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페드로는 돌이킬 수 없는 살인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악인만을 심판한다. 기이한 살인 철학의 탄생. 대도시 상파울루로 도망친 페드로는 마약 밀매와 강도 행각을 벌이며 뒷골목의 무법자로 성장했다. 그는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악인만을 골라 죽인다는 것이었다. 그는 마약상, 강간범, 살인범 등 사회의 악으로 규정된 이들만을 목표로 삼았다. 이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를 자경단원이나 정의의 심판자로 여기는 기이한 시선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의 삶에 잠시나마 빛이 되어준 것은 마리아라는 여인이었다. 그녀와 사랑에 빠져 아이까지 임신하며 평범한 삶을 꿈꾸던 페드로.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라이벌 갱단이 습격하여 마리아를 잔인하게 살해한 것이다. 이성을 잃은 페드로는 복수의 화신으로 돌변했다. 그는 갱단의 아지트를 급습해 파티를 즐기고 있던 조직원들을 닥치는 대로 살해하고 부상을 입혔다. 이 과정에서 그는 라이벌 두목을 포함해 여러 명을 살해하며 자신의 손에 피를 더 묻혔다. 그의 살인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은 바로 친부 살해였다. 페드로가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아버지에 의해 22번이나 마체테에 찔려 무참히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심지어 아버지는 같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분노에 휩싸인 페드로는 치밀한 계획 끝에
아버지가 이송되던 교도소 차량을 습격했다. 그는 수감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경비하던 경찰의 총을 빼앗아 아버지를 향해 22발의 총알을 박아 넣었다. 그러나 그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쓰러진 아버지의 가슴을 칼로 가르고 심장을 꺼내 그 일부를 씹어먹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행위를 저질렀다. 훗날 그는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아버지의 심장을 씹었다고 태연하게 고백해 브라질 사회를 경악게 했다. 3. 감옥, 또 다른 사냥터. 1973년 18세의 나이로 체포된 페드로에게 법정은 128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감옥은 그에게 속죄의 공간이 아니었다. 오히려 새로운 사냥터였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자신의 정의를 실현해 나갔다. 강간범, 배신자,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인물 등 그의 기준에서 죽어 마땅한 죄수들은 예외 없이 그의 칼날 아래 쓰러져 나갔다. 한 번은 다른 죄수 4명과 함께 호송되던 중 그중 한 명이 강간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호송차 안에서 그를 즉결 처단해버렸다. 교도관들이 차량 문을 열었을 때 강간범은 이미 시신이 되어 있었다. 감옥 안에서 살해한 죄수만 무려 47명. 그의 형량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400년에 육박했다. 페드로 필류에게 감옥은 더 이상 통제의 공간이 아니었고 그의 흉악함은 교도관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그의 팔뚝에는 나는 죽이는 것을 즐긴다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그는 그 문신처럼 살인을 멈추지 않았다. 4. 살인마 25만 유튜버로의 변신. 브라질 법률상 최장 복역 기간인 30년을 훌쩍 넘긴 42년간의 수감 생활 끝에 페드로 필류는 2018년 자유의 몸이 되었다. 흉악한 연쇄살인마의 출소 소식에 브라질 사회는 공포에 휩싸였지만 그의 행보는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는 돌연 회개한 살인마를 자처하며 유튜브 채널 패드리뉴 전직 살인마를 개설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채널에서 끔찍했던 과거를 고백하고 다른 범죄 사건들을 분석하며 젊은이들에게 범죄의 길로 빠지지 말라고 조언했다. 나처럼 되지 말라는 그의 경고는 역설적이게도 엄청난 설득력을 가졌다. 그의 채널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구독자 25만 명, 누적 조회수 수천만 회를 기록하는 실버 버튼 유튜버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의 엽기적인 과거와 극적인 변화에 열광했다. 혹자는 그의 변화가 진심이라고 믿었고 혹자는 그를 여전히 위험한 존재로 여겼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브라질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팟캐스트에 출연하고 책을 출간하며 마치 범죄 전문가이자 사회적 명사처럼 행세했다. 살인자가 맞이한 아이러니한 최후. 그러나 살인으로 점철된 그의 인생은 결국 살인으로 막을 내렸다. 2023년 3월 5일 그는 알 수 없는 괴한들의 총격과 칼에 맞아 생을 마감했다. 평생 악인을 심판한다던 그가 결국 자신 역시 누군가의 심판 대상이 된 것이다. 경찰은 그의 죽음이 과거 그에게 원한을 품은 조직, 특히 브라질 최대 마피아 조직인 PCC의 보복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태아 시절부터 시작된 폭력의 굴레 속에서 태어나 스스로를 정의의 심판자라 칭하며 100명이 넘는 생명을 앗아간 남자. 감옥을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고 출소 후에는 인기 유튜버로 변신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페드로 필류. 그의 삶은 폭력과 복수, 그리고 기이한 정의가 뒤얽힌 한편의 잔혹극이었다. 결국 그가 휘두른 칼은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심장을 꿰뚫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는 오래된 격언을 페드로 필류는 자신의 피로써 증명하며 기나긴 악행의 역사를 마무리했다.